여기는 무등산 자락의 제 관상 수행터입니다. 관행을 마치고 아침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예고한 대로 수행에 관한 팁을 하루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관상에는 대상과 소상이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거대한 제일 큰 상, 별자리가 그리는 상이 가장 큰 상입니다. 그 상을 말하고, 소상이라는 아주 미세상입니다. 미세상. 티피컬한 것은 달 속에 있는 상. 달이 조그맣죠. 그러나 그 달 안에는 무수한 수백 개의 상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는 수행, 간접적인 빛을 보는 수행을 오래 해야 그 미세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상을 일단 하나 보기 시작하면 뭐 쭉 계속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 또 안 보이거든요. 이제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더 빛을 더 보고 또 보고 계속 이런 거를 반복해서 달 속에 있는 미세상을 보는 눈을 높이면 자연히 여러 상도 보이고 정신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달 속의 상을 보면 결국 이 나중에 이제 별상을 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대상과 소상, 미세상 이걸 보는 효과가 뭐냐? 대상을 보면 큰 상이니까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매몰돼 가지고 그 안에 이 조그만데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큰 걸 못 봐서 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뭐 세상의 사건들, 뭐 북한의 핵무기라든가 우리나라 정치 사건들, 그 조그만 거에 매몰되면 큰 걸 못 봐요. 지금 북핵이라든가 경제 뭐 여러 문제 청와대 비리 이런 것들에 지금 쏠려 있는데 또 갑자기 스포츠계 성추문이 이거 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신경을 돌리거든. 근데 상을 크게 못 보면 또 그쪽에 쏠린다고. 크게 봐야 된다. 크게. 모든 상황을. 그렇게 큰 그 거시적인 조감도라고 하죠. 새가 공중에서 지상을 보듯이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광의적인 눈을 가지려면 별자리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자리가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기 때문에. 제가 별자리를 많이 봐서 그 상황을 아주 거시적으로 보는데 아주 탁월해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서 별자리 봐서 거시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별자리를 못 보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방법이 또 있어. 여러 가지. 이제 사물을 크게 보려고 노력하세요. 등산할 때 가면 산 위에서 밑에 마을이나 이 풍경들을 보고 생각을 가다듬어 보세요. 크게 보려고. 책을 볼 때도 한 구절 보지 말고 전체적인 책 줄거리를 보고 또는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상황 같은 것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의 조그만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크게 좀 더 이게 크게 또는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길러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면 거시적인 안목도 늘어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계 있고 가장 큰 거는 별자리를 보는 거예요. 별자리를 보면 가장 큰 상을 봤기 때문에 가장 큰 눈이 열려서
세부적인 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달이 조그만데 달 속에 있는 미세상을 보면 또 미세한 그 현상들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예? 전면에 나타나는데 그 안에 숨겨 있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작이라든가 그 배후 세력들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보려면 이 미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달상 말고도 미세상 훈련은 이 사물들을 작게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상들이 하늘에 있는 상을 모산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상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위입니다. 바위. 산에 올라가면 여러 기괴한 형상의 바위죠. 그 바위에 여러 미세하고 또 하늘에 있는 상을 모방한 여러 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미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바위 같은데 동굴 안에, 동굴 표면 이런데 기괴한 바위 모양들은 다 이게 옛날에 신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위 자체가 자연적으로 절대 그런 바위는 없습니다. 다 신선들이 바위를 개조하고 돌을 시멘트처럼 다루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고대 신선의 시대에는. 근데 어떤 물질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건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시멘트 버무리듯이 바위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 피라밋도 내가 볼 때는 그 모래를 압축해서 어떤 화학 물질을 넣어서 그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돌을 어디서 쪼개서 그렇게 올 수가 없어. 사막에 모래 가지고 만든 거라고 내가 볼 때는. 피라미드는 그 인공 구조물입니다. 바위가 아니라 돌이나 모래를 압착해서 만들어서 화학물질로 콘크리트화해서 만들어서 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상과 소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추천, 구독 눌러주시고, 이제 관상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이제 체험이 없으면 잘 이해도 안 가고 궁금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참고해서 연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상과 소상을 보는데 어떤 식으로 보느냐? 빛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빛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빛을 보는 훈련을 많이 하면 이제 소상도 보이고 큰 상도 보여요. 눈이 열려서. 빛을 보는 훈련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해야 됩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빛도 직접빛, 물론 직접빛, 태양빛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해 뜨기 전 또는 해 뜨고 나서 뭐 한두 시간 내, 또는 해지기 전 또는 해지고 나서 반사되는 역광, 이런 것들을 태양빛을 보시면 돼요. 겨울에는 태양빛이 강렬하지 않으니까 낮에도 볼 수 있는데, 여름 같은 데는 태양빛이 강렬해서 낮에는 직접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간접적으로 봐야 돼요. 간접적. 구름 속에 태양이 들어간 빛을 본다든가, 태양빛이 있는데 동굴이나 나무 밑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그 빛을 본다든가, 그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익숙해져서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해보시면 이게 경험이 늘어서 차츰 익숙해질 겁니다. 그 빛을 보는 훈련을 해보시고, 그것도 잘 안되면 궁금하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빛을 보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게 달빛을 보는 겁니다. 달빛을 직접 달이 뜨기 전, 뜨고 나서 달이 지기까지 계속 보는
그게 장시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30분 보기도 힘들 겁니다. 계속 오래다 보다 보면 집중력이 늘어나서 보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계속 한 번에 앉아서 한두 시간 볼 수 있으면 이게 집중력이 늘어나서 여러분 공부하는 데나 다른 일 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한두 시간 집중해서 달을 계속 쳐다볼 수 있으면 다른 일도 몇 시간씩 할 수 있어요. 집중력이 엄청납니다. 집중력 키우는데 최고예요. 이 달빛도 직접 보는 것도 있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비치는 빛을 본다든가 나뭇잎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오는 그 빛을 본다든가 여러 간접적인 달빛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별빛도 직접 별빛을 보든가 또는 별빛이 땅에 떨어지거나 여러 나무나 이런 바위나 이런 데 반사되는 그 빛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빛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접적인 그 별의 상이라든가 달 속에 있는 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간접적인 빛을 보는 그 훈련의 유익은 뭐냐면 사기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꺾어서 오는 거거든. 응?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꺾어서 오는 거라고. 간접적으로 오는 거라고. 근데 간접적인 빛을 보면 그 직접 오지 않고 속여서 간접적으로 오는 거,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 가짜로 해서 오는 거, 그 코스를 잡아내요. 대단하죠. 이치라니까 간단해. 상식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간접 빛을 보면 사물이 돌아가는 뒤에 음모라든가 배우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간접 빛을 보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또 간접 빛을 많이 보면 천문 관상을 해서 눈이 확 열리고 정신이 고양되고 신적지위에 올라갑니다. 세상 이치에 통달해요. 관상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